저는 오늘 아침 매일신문 장동혁 대표의 인터뷰 참 가슴 뛰게 바라봤는데요. 퇴원 기자회견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당의 기강 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약장수처럼 장날만 되면 사퇴를 요구한다. 지도부 공격은 해당 행위다. 이제 당원들이 요구한 징계에 답을 할 때다. 당 흔드는 게 쇄신이냐라고 했습니다. 대안과 미래 등을 직격한 건데 김혜원 대변인. 네.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 있으면서 진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뭔가 결단을 단단히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지방선거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또 당원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바로 서야 되는가. 사실 이 보수 재건이라는 단어가 전 너무 오염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수를 진짜 찐 보수 재건은 무엇이냐. 진짜 이 보수의 개혁의 길은 무엇이냐. 쇄신의 길은 무엇이냐. 제발 지도부 진득하게 당원들이 허락해준 만큼의 임기를 다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당직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는 제가 매일 이렇게 또 국회에 가고 또 당사를 또 가기도 하면서 당직자분들을 또 만나고 같이 생활을 이제 하기도 하는 그런 상근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각도로 이해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직자분들이요, 우리 당에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넘게 우리 당을 또 지켜오신 사무처 직원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보수의 일꾼들인데 이 당을 열심히 지켜오고 있었는데 지도부가 10년 동안 27번이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즌별로 갈아치웁니다. 조금 익숙해질만 하면은 보직 바뀌고 인사 이동하고 또 누구 바뀌면 그 사람 통해서 누가 어느 자리에 새로 들어오고 합당한다 그러면 다른 당 사람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어떤 한 지도부가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정말 그냥 기본 세팅 값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무처에 있는 우리 당 이 사무처 직원분들께서도 결국에는 다 애당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지도부가 가려고 하는 길을 꼭 말 한마디로 현혹시키거나 설득을 시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계속 2달, 3달, 6개월, 1년, 2년 쭉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같이 싱크를 맞추고 무엇보다 서로 신뢰를 쌓는 것은요. 누가 이걸 억지로 압박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죠. 누군가를 막 네. 귀양 보내고 문책을 하고 대기 발령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처 문제에 대해서는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련의 어떤 해프닝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모두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서로 이제 신뢰의 기간을 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너그럽게 조금 더 우리가 응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좀 더 기다려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서민 교수님은 이 각성한 듯한 장동혁 대표의 강력한 워딩, 약장수, 이거 대안과 미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분열과 구태라고 부른 지 오래됐는데 이 약장수들 징계하겠다. 네. 이거는 갑자기 징계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예전부터 막 서명 운동 받아서 저희도 그렇죠. 막 10,000명씩 서명하고 해서 징계 낸 게 있어요. 네. 그걸 검토하겠다. 멈췄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는 건데 장 대표의 이런 강경한 입장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이제 막 달릴 때보다도 이렇게 좀 몸이 좀 안 좋아서라도 어쨌든 간에 누워서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이제 결단을 내리게 뭐가 옳고 이런지 그림이 선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단을 하는 거고 저는 그리고 이 대안과 미래라는 게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애들이라고 그러는지 전 언론에서 얘네한테 쓰는 말 중에서 저는 얘네한테 소장파라고 하는 거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노장파만 몰라도. 그러니까 이성건 이분 얼굴 보면은 완전 사갔어. 왜 이번에 해당 행위하다 사간 건지 그 주변에 있는 애들 다 마찬가지고 저는 여기서 좋아. 김재섭 빼고는 다 얼굴이 사갔는데 왜 자꾸 소장파라고. 무슨 이런 소장파가 다 있어. 소장파가. 소장파 기준이 바뀐 거야? 나 이것도 되게 어이가 없고 얘네들 주장을 언론에서 다 이렇게 크게 실어주는 것도 참 이게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우리 언론의 지면이 지금 이재명 비리나 호남 반도체 문제 이런 것만 실어도 지면이 모자라는데 얘네들 발언을 크게 실어주는 것도 참 어이가 없어요. 마치 이게 대세인 것처럼 막 실어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당원들 한번 재신임 투표 한번 해볼까요? 누가 이기나? 못하잖아, 걔네들. 그냥 쪽수가 안 되니까 지금 못하면서 그냥 의원들 몇 명 나이 든 의원들 모아갖고 소장파를 참칭하면서 계속 물러나라고 앵앵거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 있잖아요 의원수 확 줄어들더라도 얘네 다 자르고 가야 됩니다 진짜 우리. 지금 그 재신임 투표 관련해서 네. 저도 어제 YTN과 MBC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69% 나오면 70 안 나왔다고 뭐라 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재신임 투표에 열려 있는 사람인데요. 그럴 거면 대안과 미래도 누구든 불출마 걸어라. 재신임이 되면 나도 배치 떼겠다. 불출마 걸어라. 그게 지방선거 이전에 장동혁 대표가 이미 밝혔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지도부를 공격하거나 자기들이 나름 쇄신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중진들이건 누구건 나 다음 선거 안 나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진정성이 있네라고 봐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 하나 자기가 희생하겠다 불출마 선언 안 해요. 결국 다음번에 나 공천 받는데 장동혁이 걸림돌이니까 왜 나는 안 싸우니까 공천 안 줄 것 같으니까 민주당이랑 안 싸우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난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신임 우리가 무서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이미 국민의힘한테 가장 불리한 갤럽 조사에서도 오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재신임이 더 높았거든요. 그렇죠. 뭐가 무섭겠어요. 근데 뭐라도 하나 걸라는 거예요. 오늘 매일신문의 최원민 대표가 대안과 미래 의원들에게 전화 돌렸는데 재신임 투표 묻겠다는 의원들 한 명도 대답 못했다 하더라고요. 다 자기들 자리는 못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변인님? 맞습니다. 재시민 투표는 그냥 마음대로 막 걸 수 없어요. 의총처럼 그냥 자판기처럼 의총 열어줘 하고 10명 이상이 땅 하면은 땅 열어줘야 되고 이런 자판기가 아닌 겁니다. 재신임을 신청을 할 때는 본인의 직도 그만큼의 어떤 상응하는 걸 내 걸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거는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뭐를 하느냐? 또 이제 애꿎은 잘 계시는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님을 갖다가 직접 거론을 하면서 지도부 사퇴해라. 사퇴해서 비대위 만들자 또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당원들이 보기에 이게 맞는 모습인가? 이거 우리가 지금 특검 빨리 관철을 해내야 되는데 이럴 때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좀 벌어지는 일이 저는 당생활 오래 안 해서도 이제는 눈에 훤합니다. 우리가 몇 번 이제 패턴을 겪어봤잖아요. 그 대안과 미래의 개인 성명이 하나씩 헤드라인 장식하면 그걸로 방송 쫙 바이럴 태워가지고 대표님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 약발 좀 떨어지만 2, 3일 있다가 대안과 미래라는 전체 이 모임 이름으로 대표 사퇴하라가 또 한 번 쫙 바이럴 돌고 그러다가 또 약발 닿으면 갑자기 또 공부 모임 하나 주최하면서 이준석 대표까지 남의 당 대표까지 불러다가 또 뭐 무슨 모임을 합니다. 그러고 또 바이럴을 쫙 태워요. 근데 모든 대안과 미래의 활동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장동혁 사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무슨 대안이고 미래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대안도 장동혁 사퇴, 미래도 장동혁 사퇴로 인해서 본인들의 어떤 영달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어제 6월 25일 어제 그 조찬 간담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안과 미래. 근데 제가 요 사진을 딱 보니까요. 벌써 빠지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대안과 미래가 뭐 25명에서 28명 정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뭐 한동훈 1호 법안에 이름 같이 올린 사람까지 하면 한 31명 정도 된다. 이렇게 30명 정도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요. 요 조찬 모임에요. 10몇 명 왔습니다. 자, 요거 숫자가 점점 이제 줄 겁니다. 이제 눈치 게임인 겁니다. 자, 요것도 조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기 원내 지도부가 이제 출범이 되었는데요. 또 예상되는 하나의 또 공격 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정책위의장 늦게 뽑으면서 정책위의장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장동혁과 하기 싫어한다라는 식으로 또 프레임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기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요. 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고 수기를 거쳐서 천천히 했던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도부에서 원하는 정책위의장과 또 원내에서 원하는 정책위의장이 다르면은 또 그게 협의를 또 좀 해야죠. 협의를 네. 해야 되는 기간 때문에 길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뭔가 또 장동혁 왕따설처럼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는 기사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전에도 한번 겪어봤던 거잖아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미리 제가 예방주사를 좀 놔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장동혁 대표가 사직생의 결단을 했구나. 맞아요. 어물쩡 넘어가고 대충 통합하고 봐준다고 해서 이 사단이 끝나지 않는구나.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정말 우리 100만 당원들의 마음을 그대로 받들어서 보수 재건, 당 기강 확립, 이 뿌리까지 썩은 당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마지막까지 싸우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걸 깨닫고 각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진짜 맞아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 이거 진짜 사퇴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 탈당한 사람 정말 많을 거예요. 맞아요. 일단 저부터 탈당하고 당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사람들이 지금 지지율 40%대로 추락한 이재명 탄핵을 그쪽에다 좀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쓰면 어떨까? 왜 거기에는 외치지 않죠? 이재명 지금 탄핵당할 만한 그런 게 너무 많은 게 일부 공소 취소도 마찬가지고 이번 선관위 사태도 사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왜 이재명한테는 물러나라고 안 그러고 왜 우리 당 대표한테만 그러는지 이게 뭐
초법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뭐 정당하게 당원 투표로 당선된 당대표한테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물러나라고 하는 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정말 대표 사퇴하라 대표 물러나라 할 그 에너지 가지고 공소 취소 초장부터 그 공격력을 걷다 썼으면은 지금까지 공소 취소 관련된 국조까지 열렸겠습니까? 사전에 차단됐습니다. 법 왜곡죄고 뭐고 함부로 그냥 쉽게 통과시켰겠습니까? 국민의 눈치를 봤겠죠. 그만큼 우리 당의 총구가 거대 여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하지 못하고 내부 총기 난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 모든 악법들이 다 통과가 된 것을 왜 우리만 알고 그 당사자들은 모르는 건지 저는 그게 정말 답답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동혁 대표 오늘 아침 인터뷰까지도 쭉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글쎄요, 과연 처음 타자가 누가 될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그동안 워낙 해당 행위를 한 인간들이 적지 않아서 나름 많은 징계 요청서가 윤리위로 접수가 되었거든요. 아마 윤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누구부터 먼저 다뤄야 할까? 누구부터 심사해야 될까? 이것도 시간 질질 끌고 오래 끌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약간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저희 수요일에도 한번 저희끼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용훈 대변인 그냥 당직자니까 좀 곤란하려나? 누구를 먼저 심사해야 되나? 징계한다 만다 말고. 서민 교수님한테 먼저 기회 드릴게요. 누구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징계는 배현진부터 하고요. 그리고 한지아 배현진이 지금 막 투톱인데 개인적으로 배현진 먼저 해야 되는 게 송파구 그게 너무 괘씸하잖아요. 사실은 송파구 자기 지역구 일인데 코빼기 안 비치는 거가 제일 괘씸하고 그리고 한지아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 한지아 이재명 검색해 보세요. 진짜 이재명 한 번도 욕하지 않습니다. 한지아 그런 사람을 우리 당의 비례대표로 꽂아넣은 한동훈 역시 정말 용서하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이 말도 하고 싶은 게 여러분 한동훈이 그러면 좀 많이 친한 게 말대로 그러면 장동혁 물러나고 한동훈 대표되면 우리 당에 정말 잘 싸울까? 2024년에 그래갖고 우리 당에 정말 잘 나갔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우리 김용훈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징계 요청서 들어온 순서대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요? 또 이게 해당 행위의 이 심각함의 정도를 또 이제 따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분이 있습니다. 대놓고 비례의원직은 유지를 하면서도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백히 당원 당규에 완전 위반이 되는 거고 아주 중대한 그런 해당 행위이기 그런 때문에 인간 말종 있단 말이야? 혹시 총 쏘는 사람 말하는 건가요? 빵야. 네, 네. 네. 진정호 그거는 의원. 네. 당원 당규에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 윤리위는요, 윤리위원장이 있지만,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있지만은, 외에도 5분인가 6분 정도 윤리위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독립기구인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뭐 징계 요청서를 막 훑어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윤리위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고, 그분들께서 그 안에 법조인들도 여러 계세요. 그분들께서 당원 당규 쫙 펴놓고, 거기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것은 절차상의 하자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그 하자도 아닌 것들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꼼수로 꼬투리를 잡은 거죠. 꼬투리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꼬투리 잡히지 않게끔 절차를 완전히 지켜서 당원 당규 집에 의거한 대로 처리하자라고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소속 후보를 도우면서 자신의 지역구 선거를 등한시하거나 피해를 준 것이 명백한 그 해당 행위인 경우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원 당규에 보면은 당원으로서의 이 품위윤리 위반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되게 좀 범위가 넓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원들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거나 비하 발언을 하고 지도부를 향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하 발언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윤리위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부터 먼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이 근데 사실 진정호는 좀 듣보잡이잖아. 국민들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네임드 배현진부터 징계하면 안 될까? 우리 1호 징계는 누구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현진 미스. 뭐 저는 예나 지금이나 수요일에도 꾸준히
이 대안과 미래라는 공부 모임을 빙자한 개파 모임을 해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 맞아요. 우리 네. 개파 불용입니다. 불용이에요. 그것도 네. 당원 당규에 의해서 위반이에요. 완전히 위반입니다. 걔네들은 특검을 해야지 해체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대안과 미래 현재 간사하고 있는 이성건 의원부터 징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밝혔습니다만 아무튼 절차대로 신속하게 그러나 빈틈없이 이제 윤리위가 가동되어서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왜냐하면 네. 제가 어제 일부러 제 YTN 인터뷰 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저는 그 110명의 배지 니들이 뭐라고 지들이 뭐라고 당대표 물러나게 하는데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지들이 뽑은 당대표가 아니거든요.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예요. 그렇죠. 그럼 당원과 국민들이 물러나라 하기 전에는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배지들은요. 우리 심부름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슨 상위 계급 귀족처럼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운영권자가 아니에요. 당원들 100만 명이 일일이 당무에 개입하기 힘드니까 대의 기구로서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당원들과 다른 뜻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심부름하는 사람 바꿔야죠. 그렇죠.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장동혁 개인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를 뭐 친장계니 뭐니 당권파니 뭐니 저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일 때 지금도 누가 저한테 언론만 나왔다 하면 당권파라고 하는데 저 당권파 아니고요. 당원파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무너지면 당원이 주인인 날은 이제 영영 안 와요. 계속 당원들은 당비만 내고 당 운영 멀뚱멀뚱 쳐다보는 허수아비가 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으로 당을 주무르는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고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당대표가 좀 비례대표가 너무 해당 행위를 지나치게 하면 그냥 직권으로 좀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승계한 사람 중에 사실 좋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영키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아예 이런 말도 하잖아요. 당대표 필요 없다. 당대표 원내정당 없이 가자. 가겠다, 원내정당 뭔가. 가겠다. 참, 근데 의원 내각제의 스매를 벌써부터 당 안에서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은요, 이거 법을 바꾸셔야 되는 건데.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사례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양당 체제에서 양쪽의 이 당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오래된 우리의 이 정치 문화, 정치 법을 갖다가 왜 마음대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뭐 원내들끼리 싸바싸바하면 바꿔지는 줄 압니까? 그것도 다 당원들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법을 바꾸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생산성 없이 전파만 낭비하는 그런 뭐 전혀 활용 가치가 없는 그런 말을 정치인의 입에서 너무나도 가볍게 내뱉으면서 이것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냥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말고는 뭐 이게 쓸모가 있는 말입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말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해당행위입니다. 재선거라고 말하는 것이 해당행위가 아니고요. 네. 대표 필요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전당대회의 수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그냥 모조리 무시하는 겁니까? 이런 근본 없는 그런 결정과 발언들은 누구 입에서 나오는 것인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소위 말해 각성했고 결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난관이 많겠지만 어떻게 이 무너진 당의 기강을 확립하고 진짜 말 그대로 말장난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보수 재건을 해 나가는지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함께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당원 가입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미우나 고우나 책임 당원 가입 많이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한 달에 1,000원이면 되잖아요. 한 달에 1,000원. 네. 1,000원. 김효은 대변인, 네. 그 지금 당원 가입해 놓는 게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유, 저희가 책임당원 되려면은 그렇게 이제 1,000원씩 최소 1,000원씩 해서 6개월 우리가 이제 납부를 하면 책임당원이 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다음 이 총선에 공천권을 진 지도부는 언제 그러면 시작이 되어야 하냐라고 하는 그 지점하고도 조금 물리는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무소속이면서도 우리 당을 계속해서 이렇게 넘보고 있는 그 세력들이 진즉부터 지금 당원 가입을 가열차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당 대표실에서 연락을 하나 받았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책임 당원 협의회에서 소통관에서 성명 발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소통관 제가 이제 대변인이니까 을 좀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책임 당원 협의회 한 3일 전에 대표님 사퇴하라고 하는 거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 짝퉁들이에요, 짝퉁들. 네,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책임 당원
협의회입니다라고 오래된 데 해서 있어요, 제가 정말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머, 그러면 그때 온 언론에 막 100건 넘게 기사화가 되었던 그 책임 당원 협의회라는 건 무엇인가 하고 이제 다시 제가 알아보니까 그 뒤에 이제 서 계시던 여성분은요. 그냥 그 무소속 음. 그 팬클럽 맞아요. 분들이라고 다 뒤에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책임당원 협의회에 이 임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성명 발표를 했는데요. 뭐 일요서울이나 뭐 시사포커스나 거기다 이게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꼭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 성명이 끝나고 나서 그 의장님이 두 분 계세요. 그래서 의장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고 분노해서 나왔다. 그래서 왜요? 라고 했더니 우리가 책임당원 협의회를 5만 명이 넘는 책당들이 가입을 한 이 큰 단체로 맞아요. 지금 활동을 해왔고 심지어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진들이 다 개인의 명함에 본인 사진까지 박아가지고 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유수히 많은 그런 선거에서 우리 당의 후보들을 지원 사격해오고 있었는데 저도 전당대회 때 거기 가서 막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럼요. 진짜 책임당원 협의회가 있는데 어디 한 번도 본 적 없는 청년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참칭하고 이렇게 사퇴하라는 말을 하느냐. 우리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너무 분노해서 바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양치기로 그렇게 떴다방처럼 갑자기 무슨 협의회가 생겨가지고 막 대표 사퇴하라 하고 성명 내고 나면 그게 막 기사가 100건씩 넘게 나오고 그 안에서 누가 가장 상처받습니까? 진짜 우리 당의 주인인 그 책임당원 협의회 진짜 책임당원분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제발 같은 식구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비정한 행위 그리고 사칭 행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발 정도를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훌륭한 말씀이에요. 괜히 호위무사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니 대표님이 뻔히 있고 지도부가 있는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입만 열면 사퇴하라고 하는데 지금 왜 사퇴를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그 무소속 대머리 팬클럽이 무슨 당대표 퇴진 촉구 서명운동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앞에 이제 갔었는데 네. 다 흰 셔츠 입고 뭐 안 봐도 누군지 알잖아요. 예. 근데 얼굴 다 가리고 뭐 부끄러운가? 자기 부끄러운 거 아는 건가? 공룡탈도 쓰고 곰탈도 써요. 뭐 근데 안에 선글라스 쓰고 있다? 희한한 사람들이야. 아무튼. 선글라스를 왜 써? 어차피 탈 썼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분들하고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분들 네 계셨습니다. 네. 플래카드 든 거 보면 참 올림픽공원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진짜. 플래카드, 올림픽공원은 정말 다 손으로 쓴 글씨인데 저거는 정말 누가 이렇게 한 건지. 굳이 당사 앞에서.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봐요. 책임당원 일반 시민 서명운동? 왜 대놓고 동료 시민이라고 쓰지? 자, 얼굴은 다 가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부끄러운 줄은 아나 봐요. 그래요. 저퇴진 촉구할 에너지 가지고요. 제발. 선관위 특검 네. 촉구하라고요. 빙고. 아우 정말 무엇이 중헌디 싶습니다. 제가 요즘요. 이런 방송에서 논평을 하기가 정말 멘탈이 너무 약해진다 싶은 게 재밌게 웃고 떠들면서 뭔가 논평을 할 기분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정부 여당과 싸워야 되는데 쟤네들 때문에 항상 모래주머니 너무 큰 걸 차가지고 지금 앞으로 나가지 맞아요. 지금 몇 달째 이게 몇 달째입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우리도 그만하고 싶어. 한가발 얘기 그만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계속 하게끔 만들잖아 지금. 심지어 대표님은 그 한 땡땡의 그 한 꺼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로지 이제 선관위 특검, 그 다음에 이재명 정권, 잘못된 것만, 민주당 문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와서 시비를 걸면, 네. 누가 지금 우리 당의 앞날을 막고 있는가, 방해하고 있는가, 참, 이제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민 교수님.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당원들이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장동혁 대표와 함께 당원 주권 시대를 지켜나가야 할지 정리하는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동혁 대표와 대표님과 김효은 대변인님 말씀 그것만 잘 경청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한가발 그분들은 그냥 정말 그렇게 니네가 훌륭하고 지지 많이 받고 있으면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 니네 나가서 당 차리라고 따로 차려. 그러면 좋잖아. 니네끼리 하고 당대표 한동훈 당대표하고 니네가 배현진이 부대표하고 얼마나 좋잖아. 여기까지. 네, 갑자기 제가 너무 어려운 미션을 드렸죠? 예고되지 않은? 뭐 저는 어차피 어려운 문제를 해서 전 쉬운 답을 얘기합니다. 열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 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 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 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